자, 오늘은 448강이고요. 교재로는 56쪽, 그리고 책으로는 130쪽입니다. 오늘 분량은 사실 참 이제 문항도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변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 개변도를 다음 시간에 나갈지 아니면 오늘 나갈지는 이제 수업하는 거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옥죄옥시 이야기인데 이게 좀 분량이 좀 길어요. 자, 옥죄호 씨가 말하기를 선천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희도를 말하는 겁니다. 선천교에서는 건괴는 임금으로서 말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할 때 건괴를 임금으로 이제 복희도에서는 기준을 했으니, 소주, 주인된 바, 그러니까 주장되는 바가 건괴에 있거나, 그러니까 복희도는 건괴가 우선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건테리제나도 건괴를 먼저 딱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강하다. 어떤 이런 것이지만, 후천교에 있어서는, 즉 문왕도에 있어서는 진괴를 임금, 제왕으로서 말하였으니 소주, 주장하는 바가 또한 진괴에 있더라. 즉 이런 것이다. 그런데 하재호,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천도에서는 건괴가 주된 거고, 후천도에서는 진괴가 주장된다는 얘기다. 진괴. 예, 그게 이제 이, 왜 그러느냐? 라고 한가? 이것은 이럴 때 정은 부사입니다. 정이 부사. 자, 공자께서 휘문, 복희와 문왕이 존양, 양을 존중하는 뜻을 발명한 것이다. 즉, 이거는 그 선천도든 후천도든 그 존양, 양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야. 대개 건께는 진께의 아버지가 되죠. 왜냐면 이거는 건곤이 만나서 장남, 장녀, 뭐 차남, 중남, 중녀 뭐 이렇게 육자 6개를 낳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께는 진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진께는 거꾸로 말하면 건께의 자식이 되잖아요. 아들이 장남이 되는 것이니, 이 통틀어서 임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어, 통솔하고 군림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걸로 보면은 위지군, 임금으로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말하는 거는 즉 통천, 하늘을 총괄하는 자는 막여 건께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천, 하늘을 통솔하는 거는 건께만한 것이 없어서 선천계의 위치가 일건, 그러니까 이제 건괴가 천계, 이제 건태리전, 일건, 이택, 뭐, 이렇게 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걸 말한다. 일건의 종은 이제는 종주, 뭐, 종갓집 하듯이 딱 중심을 딱 잡는 거야. 이런 것이니, 이거는 건괴가 바야흐로 일을 다 할 것 같으면, 일을 쓸 것 같으면은, 즉, 이제 다 썼어. 이러면은, 다 써요. 건깨가 바야흐로 용사할 것 같으면은,
진께는 이럴 때 동북에 있으면서 완기용, 그 쓰임을 완만하게 하는 거다. 자, 이때는 선천도 때니까 아버지인 건께가 막 활동을 해. 그러니까 장남은 그냥 뒤에서 동북방향에서 그냥 살짝 보조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만약 건괴가 와장창 일을 벌릴 것 같으면 건방 용사, 건괴가 바야흐로 용사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이때 진께는 동북 방향에 있으면서 완기용 그 쓰는 거를 그 건괴가 용사하는 거를 완만하게 제어한다고 할까 조절한다고 할까 뒷받침한다고 할까 즉 완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제하는 것도 그 위지제 그 임금을 잃을 것 같으면은 주제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주기 그릇 그러니까 그를 주장하는 것이 그 막여 장자 막약 장자 장자만 한 것이 없어서 수천 개의 위치가 이때는 진께로서 종 종주로 삼는다. 그러니까 진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니 이거는 이때는 이제는 선천도에서는 건께가 활동하는 거고 후천도는 건께가 할 일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장남이 활동하는 때니까 이거는 건불용 건괴가 쓰지 않으면 즉 건괴가 이제 다 퇴임했어. 건괴가 쓰지 않으면은 즉 이때는 어떻게 진괴가 정동 바로 그러니까 정동은 이제 그 동쪽을 말하죠. 동쪽에 있으면서 사기요. 그 쓰임을 맡아서 하더라. 아버지를 대리해서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호연 선생님 들어왔어요? 안녕. 얼굴은 안 보이죠? 네. 선천도에 있어서 중하게 여기는 거죠. 선천도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 사실 건괴가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정남, 남쪽에 있고, 후천도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동쪽. 왜냐면 진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천도에서는 건괴, 후천도에서는 진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동에 있으니 만약에 이와 같으면은 즉 문왕이 복희의 궤도를 바꾸음에 있어서 균일하게 그 균일은 똑같다는 얘기죠. 동등하게 양을 존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선천도나 후천도나 사실은 그 쓰임에 따라서 선천도에서는 아버지가 쓰이고 후천도에서는 장남이 쓰였지만 결국은 아버지나 장남이나 양을 존중한다. 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즉,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회사로 말하면은 일대 회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일대 회장이 은퇴를 해서 그럼 이제 다음 이대 회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대 회장 중심으로 돼야 돼요. 또 다음 회사가 3대다. 그럼 3대 회장이 돼. 은퇴를 했으니까 앞에 사람은. 그래서 회사의 현재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여준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표현을 아버지와 장남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회사로 말하면은 1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재 회장을 존중한다. 라고 해석하면은 그 이치가 더 잘 풀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먼저 요 부분 먼저 혹시 하실 말씀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것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또 첨언하실 거나 없으면 다음 들어가고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진행할까요? 예, 자, 다음 봅니다. 또 우는 이제는 그 옥재우 씨를 말하거든요. 옥재우 씨 자기가 이제 말했으니까 옥재우 씨의 어리석은 나는 일찍이 선천도와 후천도의 역을 합하여서 참지 도서 참고해서 그걸
참고해서 도서를 삼았다. 그러니까 참고했다.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으나? 네, 해서 합쳐서 하도와 낙서를 참고해 보건대. 하도와 낙서를 참고해 보건대. 복희의 선천도의 역은 본래, 그러니까 고는 진실로 본래 이런 얘기니까 본래 하도로서 근본을 삼았지만 그 괴의 위치는 미상불려 낙서와 더불어 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미상부라면 일찍이 머무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수고입니다. 낙서와 더불어 딱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그 복희도 그 선천도는 하도를 근본으로 했지만 낙서하고도 통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건괴가 남쪽에 있고 택괴가 동남쪽에 이제 복희도 순서죠. 건태리진 되니까 건괴가 남쪽, 택괴가 동남쪽이니 이거는 바로 이걸 봤을 때 노양의 사구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요거는 이따 평만주 나오니까 다시 뭐 보고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 리괴가 동쪽에 있고 진께가 동북쪽에 있으니까 다 이제 그 복희도, 선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니 이거는 소음의 38의 위치더라.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책이 잘못됐어요. 또 손괴가 서남쪽에 있고 감괴가 서쪽에 있으니 이거는 소양의 이칠지, 소양의 이칠의 위치가 되고 이거는 당연하죠. 여기 사구금이니까 여기 구를 노양으로 봤고요. 그 소음을 팔로 봤잖아요. 그리고 칠은 소양이잖아요. 이제 그걸 말합니다. 간괴가 서북쪽에 있고 곤괴가 북쪽에 있으니 노음의 일육, 육은 노음이니까 노음의 일육의 위치이니 그 괴는 실제적으로 낙서와 더불어 합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천도가 낙서와 합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항도의 후천도의 역에 있어서는 비록 다만 그 복희도, 즉 선천도의 본질, 근본을 여기서 본질은 동사입니다. 근본을 하였으나 그러나 또한 미상불 또 나왔네. 이거는 수거라고 그랬죠. 일찍이 머무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도와 더불어 합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문항도지만 낙서뿐만 아니라 하도하고도 딱 들어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또한 감계와 리계로서 남쪽과 북쪽에 정자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 남쪽의 한 가운데에 그 딱 담당을 할 것 같으면은 두 개의 괴가 각각 수화, 물과 불, 그러니까 그 감계와 리계를 말하죠. 감계와 리계의 수화의 상을 담당을 하였지만 리계는 당연히 지이, 천칠, 이칠화 그걸 말합니다. 이칠화의 를 담당하여서 남쪽에 있고 감께는 당연히 천일지역 일육수를 담당하여서 북쪽에 있다. 그 외 밖에 그 이 여섯 개의 개는 즉 매 모든 꾀의 공이 공통적으로 각각 한 개의 상을 담당하였으니 진께는 목지색, 그러니까 목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당 천삼지 목어동, 그러니까 38목이니까 삼목, 즉 그 양목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동쪽의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손께는 목이 완성하는 것으로서, 완성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진께는 양목이니까 목이 생겨나는 것이고, 손께는 음목이기 때문에 목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거지. 이런 것으로 당연히 그 팔, G8의 목어 동남 쪽에 그 음목의 을 담당하고 또 택계는 금지생 여기 이제 그 음금을 말하는 거죠. 음금이니까 금지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사의 금어사 즉 음금에 그러니까 지어서 서쪽의 음금에 해당돼 담당하고 또한 건께는 금지성 이제 그 양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택계는 금지생 음목이니까 음금이니까 건께는 양금이니까 금지성으로서 당연히 선구 구의 서북 쪽의 구의 그 양금의 담당하고 또 간께는 그 토지생 그러니까 양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생으로서 양토로서 오의 그 동북 쪽의 오에 해당이 되고 곤께는 토지성 음토입니다. 곤토 음토 토지성으로서 지십 서남 쪽의 십에 해당이 되더라. 곤께와 간께가 그렇기 때문에 속배부 중궁, 중궁의 5와 10에 배속이 된다고 하는 거는 토, 목화토건데 토는 실제적으로 왕어 사계, 사계, 추나 추동에 실질적으로 기왕, 기생에서 붙어서 왕성하여서 무불, 무호불제라. 잊지 않은 적이 없더라. 사실은 토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에 다 붙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 중수, 가운데 있는 숫자에 배속을 하는 뿐이니 그 괴는 실질적으로 하도와 더불어 딱 들어맞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문항도가 하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 기초 그 처음에 근본을 할 것 같다. 원 일단 원이 동사입니다. 할 것 같으면은 복희는 다만 하도로 역을 만드는데 근거를 하였으니 반드시 여기 선은 낙서입니다. 낙서를 예견한 거는 아니고 낙서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도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절하다 보니 된 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 문항은 다만 선천도의 8괴에 근거를 하여서 후천도의 8괴를 위는 이제 삼았다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었으니 반드시 하도, 여기 도는 하도입니다. 하도를 추고는 그 예전 거를 따라서 고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 다 고려하고 참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만들다 보니까, 만들고 보니까 하도하고 같다는 얘기죠. 하도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라, 방위가 이미 완성됐음에 자목, 저절로 묵상부합, 묵묵히 서로 부합이 되네. 딱 들어맞, 그 아다리 맞듯이 딱딱 들어맞으니 우이견어, 견선천제, 선천의 사이에 있어서 잠깐만 우합 확인해야겠다. 원문하고 만나버리겠다. 잠깐만요.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아, 우 맞네. 우에. 선천의 하늘과 땅 사이에 보여짐에 있어서 그 하도와 낙서의 자연적으로 생긴 수가 성인의 심의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소위 만들어진 것과 더불어 저절로 합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서로 합쳐질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치로서 반드시 같은 것이니 불갑을 차례하니다. 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더라. 그 정도로 딱딱 들어맞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질문. 요걸 한번 칠판에 한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복희도는 어때요? 건, 해, 리, 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복희도는. 근데 네. 이거는 요거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태양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건깨와 택깨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태양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구와 사로 볼 수가 있는 거야. 태양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리깨와 진깨는 어디서 나왔어요? 소음에서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죠? 소음에서 나온 수기 때문에 소음에서 나온 리깨가 나오고 소음에서 진깨가 나오기 때문에 소음에 속한다고. 그 소음은 뭐예요? 여기서 8이죠. 그래서 요거를 38목인데 어떻게 보느냐? 요걸 3으로 보고 이걸 8로 봐. 왜? 끄트머리가 양으로 끝나고 음으로 끝나.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 그 소양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소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양에서 나와서 요거는 음과 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7과 이렇게 이 7, 아니다. 27화로 봐. 그리고 요거는 그 태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 일육수, 일육수로 보는데 요거를 다시 봐야겠네. 잠깐만. 얘는 어떻게 봤지?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봤는데, 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38목과 490, 27화, 일육수가 되니까 이거는 바로 낙서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복희도와 낙서가 일치하더라. 라고 옥재호 씨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도하고, 선천도하고 맥을 같이 하고, 낙서하고, 부천도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하도 나서 공부하면서 어때서 원래는 그랬지만 그거를 교체해서도 다 해석을 했잖아.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고 계속 몇 번 나왔었죠. 아니, 지금 요 원문에도 어, 하도하고 일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도를 그려놔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지금 앞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맞을 것 자, 같은데. 그러니까 예, 복귀도 여기서 38목 사구금 원래는 어떻게 돼? 그 사구금이 여기 안 오잖아. 여기 와 있어야 되나? 그러지. 예, 어? 하도에서는 낙서에서는 사구금 일리 오잖아. 그러지. 예. 그래서 이게 낙서의 수와 일치한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혹시 제 말 들리십니까? 예, 네. 어떻게 음성까지는 연결했습니다. 네. 잘 됐네.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셨죠? 선생님 어, 아까 그 책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책? 예. 그래요? 네. 어느 쪽? 지금 이제 해석하신 부분 이제 맨 위쪽에 위? 네, 맨 위쪽에 어, 아니 조금 좀 아래로 지금 방금 해석하신 부분 어, 양을 교정, 음을 교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 네. 예. 소음이라고 쓰시고 양을 어, 교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소양이라고 쓰시고 음을 교정이라고 하셨어요. 음, 요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왜 양을 소음으로 교정하셨고 음을 소양으로 교정하셨는지. 아, 그거는 요거 38 있잖아요. 38목 네, 할 때 네. 38을 그 소음으로 보거든, 팔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잠깐만, 팔을 기준으로 잠깐만, 여기다가, 음, 잠깐만요. 음,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그 평만주의 그걸 한번 보고 합시다. 잠깐만. 음. 자, 요 부분이거든. 요거 근거로 교정한 거. 요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참고로 옥재옥 씨는 원 61조, 옥재옥 씨발 선천팔계, 건태생어 노양지 사구, 음, 리진 생어 소음지 38, 송감 생어 소양지 27, 감곤 생어 노음지 16, 기괴 미상 불려 낙서지 위수 합에서 선 선천 복희가 지은 역의 팔괘는 건괴와 택괴가 노양의 사고에서 생겨났고 릿괴와 진괴가 잠깐 릿괴와 진 릿괴와 진괴가 소음 38에서 생겨났고 손괴와 감괴가 소양의 27에서 생겨났고 간괴와 곤괴가 노음의 16에서 생겨났지만 이 괴가 일찍이 낙서의 위수와 들어맞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음을 양으로 교정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옥재우 씨가 다른 장에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수로 잘못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정을 한 거예요. 근거는. 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진꾀는 음, 소양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어? 진께는 소음이지. 소음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소음에서 나왔는데 아, 진꾀가 소양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소양 상화로. 다시 말해볼래? 진꾀가 아, 소양 상화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아, 않나요? 소양 상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달라져,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성된 이치를 말한 거야. 아, 예. 생겨난 이치. 네. 예를 들어서 소양상하로 봐도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치로 말할 때, 예? 그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자리에 인신소양상하에서 요 개조를 배속해도 되는데, 지금 네. 여기에서는 생성된 이치로 말하기 때문에 요거 38목은 다 소음에서 나왔고 사구금은 태양에서 나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예. 예, 어, 지금 상황은 일단 생성에 관한 거를 말씀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어떤 논쟁이 나오냐면은 아, 왜 생각이 안 나냐? 무슨 논쟁이 있지? 아이, 어쨌든 앞에서 논쟁이 나왔어. 미안. 아, 네. 아유, 괜찮습니다. 예. 미안. 네. 내가 자, 이런 기억력이 약해서 내가 그러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에서는 옥재호 씨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복희도가 낙서하고 연결된다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해석을. 그리고 그 다음 음, 음, 문항도는 어떻게 돼요? 리께, 감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더라? 어, 어떻게 그러다 위치를 까먹었네. 음. 요거는 그냥 화로 봤기 때문에 이걸 이칠화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육수로 본 거고 물이기 때문에 화와 수로. 그리고 아마 요거는 이제 그 38목으로 보고 요거를 요거는 사구금으로 본 거고요. 이건 토로 본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렇게 되면은 그 하도에서 말하는 38목과 이칠화, 일육수, 사구금이 들어맞잖아. 요건 토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문항도지만 이거는 그 하도와 수와 일치한다라고 본 거죠. 이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시각은 그 자리에 했을 때 음목과 양목, 양금, 음금을 설명했었잖아,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도수와 연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주장으로는 하도와 일치한다. 문항도가. 라고 본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어두워서 제가 본문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38목 같은 경우에 음, 원래는 낙서에서 보면 팔이 그 밑에 와야 되잖아요. 밑에 간토 간깨살이 와야 되잖아요. 예예예. 팔이 낙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양검으로 보고 38을 위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남동 쪽으로를 팔로 본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것도 좀 팔이 그럼 거기가 팔이라고 하는 농구가 없는데 동남쪽이 팔이 돼야 될 농구가 없잖아요. 뚱거 있잖아. 농구 아니 내가 지금 본문을 못 봐서 그런데 만약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다면 왜냐하면 금화 교육이 되려 그래도 안 맞고 예. 금화 교육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본문이 그렇게 돼 있나요? 내가 좀 찾아줄게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다면 옥조 씨가 뭔가 자, 여기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진께는 목지생으로서 3에 배속되고, 손께는 목지성으로서 8, 여기 38목이잖아. 그지? 예, 이렇게 딱 예,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택께는 금지생으로서 4, 그리고 건께는 9, 사구금 이렇게 배속되죠. 그죠? 그 사고금은 근거가 있네. 팔이 아니 그 옥조 씨가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뭐 팔이 그렇게 돼야 되고 뭐 자기 주장이지 뭐 하도에 낙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이- 그 팔이란 그, 건 뭐에서 놓은 거라고 보면 옥조 씨는 팔은 자, 어디서 놓은 거죠? 예. 자, 음, 그, 권태 목이라고 하는 거는 양목과 음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예. 괜찮습니다. 양목과 음목. 이랬을 때, 양목이 생겨나고 완성되는 거는 어디서 생겨나? 완성은 동남쪽에 되는 거라고. 생겨나는 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양목이 동쪽에 배속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양목이 되는 거야. 근데 음목은 여기서 양과 양은 생겨나고 음은 완성되는 거잖아. 그게 좋은데 그게 왜 팔이냐고 그게 팔이 농구가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팔은 원래 밑에 와 있어야 되는 그럼 뭐 건데 3은 뭐 어디 그건 위에 돼? 하도에 있으니까 하도에 38목이 되는 거니까 그게 되는데 팔이 거기에 가 있을 이유는 3팔목 이렇게 배속을 해. 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 코에금 코걸이 피에금 귀걸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가 사실 논쟁할 거리는 없는 게 근원적으로 옥조 씨나 주자도 마찬가지 뭘 모르고 있냐면 설계전에서 노는 걸 갖고 지금 방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냐 음양론이 들어가고 오행론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음양론하고 오행론이라는 것이 주역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나중에 음양론하고 오행론의 한데 그것이 가미되면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경강부양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고정하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래 주역의 개사전이나 설계전이라는 게 공자가 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 이제는 음양론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고정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실은 설계전에 음양론이나 오행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맞춰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비연령 뭐라 그러죠? 비연령 뭐라 그러죠? 영어 한자로 뭐라 그러죠? 비현령 비연령 비현령. 예, 예.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지고 막 그 어떤 그 이치를 논한다는 게 제가 저번에도 뭐 그 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다만 어떤 주역의 근원적인 뿌리를 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음락론이나 오행론이 주역에 가미됐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주역의 본래적인 사상이라고 본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 안 맞는 이유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그건 항상 그 염두에 두면서 어, 좀 봐야 맥락을 잊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권호박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옳고 이제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음, 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역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나중으로 가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칠간 산 있잖아요. 산.
사는 나중에 삼음사명으로 넘어가면 이게 양명이 돼요. 음, 음, 사는 양명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다시 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토로 배속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금으로 배속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관계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 주역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음양론이 발전을 하고 오행론이 발전을 하고 해서 어쨌든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춥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그런 거죠. 과연 주역과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뿌리를 주역에 두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교집합 정도로 봐야 되는가? 저도 이거 참 진짜 의문이거든요. 저도 이거는. 그, 그 우리 박 교수님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질문 아니죠. 의문을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저도 똑같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이나 설계지를 하는 것이 공자의 어떤 정세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거기서 유추해 들어온 거거든요. 주역은 원래 이제 경에 있었는데 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장된 걸, 음양론이 들어가면서 확장된 걸 그걸로 그거까지로 주역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 부분만 있는 거, 저는 무시하고 경만으로 볼 것인지. 근데 경만을 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역을 통해서 많은 인문학적 발전을 했는데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것이 어쨌든 후대에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규범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또 근원에서 조금은 저 아무시 되는 부분을 가장 또 그대로 용인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경, 해경이죠. 경으로서 경을 해석할 것인지, 전으로 가지고 경을 해석할 것인지 하는 것이. 근데 저만 고민했던 게 아니고 유해지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 논문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뭐 정답이라기보다 아직도 저도 그 중심을 못 잡았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경, 해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역전에서 좀 뭐 역전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갈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아주 박 선생님이 예리한, 저한테 질문을, 예리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음양론이라고 이런 것들이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거부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음양론은 정렬이 단련돼서 도가계통에서 그 항로계통에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의 본류를 찾아 음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본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주역에서 계속 음양론을 찾아 들어가고 하는 거는 주역을 왜곡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님 대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쨌든 계속 공부해보자고. 해봐야지.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박수잼이 다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그렇게 우리는 옥재옥 씨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이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그러하다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팔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이라기보다 몰라가지고 왜 팔이 그쪽에서 나왔는가 하는 건데, 뭐 옥재옥 씨가 이제 그렇게 38목에서 팔을 때가 위로 보았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낙서라는 거하고 보면 낙서가 된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의문인 거죠. 저는. 예. 그, 잠깐 그럼 이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38목, 사구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생수와 성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생겨나는 거는 1, 2, 3, 4고 완성되는 건 뭐야? 6, 7, 8, 9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계속 했던 생수와 성수의 차이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목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목.
목이 완성되는 건 사실은 이 산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냐? 아니요. 미생아, 아주 미성수가야, 사실은. 탈목이 돼야만 진정이 목이 완성이 되는 거야. 즉, 생수만 가지고 모든 게 완성이 됐는데, 아직 엄마 태아 같은 경우인데, 아직 태어난 건 아니잖아. 완성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수가 돼야 완성된다고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양목, 음목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목이 생겨났지만 완성되는 거는 진정으로 동남쪽에서 완성된다고 본 거야, 이 당시에. 금도 마찬가지야. 금도, 여기서는 음금이지만, 음금이, 서쪽에 있지만, 생겨나고 완성된 거는 최종적으로 건기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게 생수와 성수의 관계로 보면은.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게 음금은 서쪽, 양금은 서북 쪽에 배속이 되는 게 생겨났다가 완성되는, 계절도 생겨났다가 완성되잖아. 뭐 이렇게 생겨난다는 표현 이상하지만 가을이 시작될 때는 약간 여름 같았지만 시작에서 흘러야 가을 같은 가을 날씨가 되잖아.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문항도를 볼 때는 요게 계절의 관계에서 간토와 곤토를 토로 봤기 때문에 토로 기본적으로 봤거든.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그것도 화는 아니잖아, 이게. 화는 아니잖아. 화로 근데 보기는 어렵지. 그것도 사실 억지 춘향인 게 곤토는 왜 저쪽으로 빼냐고. 다른 거는 성숙 단계 이렇게 하다가 그 토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예, 간토와 곤토를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 그 발상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딱딱 들어맞아. 그거는 아마 그 한의학에서는 꽤나 되게 중시하는 거거든. 그거는 한의학적 개념이에요. 그거는 한의학적 개념이고 주역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한의학에서 나중에 어떻게 차용했는지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가 되는 어떤 학술을 논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역 자체로 보면 그게 왜 제가 이 말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저 토가 저 자리에 가게 된 원인이 있어요. 도교에서 처음에 골치 아팠던 게 8개로 배합을 돌리는데 저걸 토를 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중간에 원래 중에 원래 토가 있는 거 아니고 오가 토가 있는 걸 그쪽으로 빼야만이 뭔가가 전체적으로 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런 상당한 역사적 과정에서 고생하다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다가 그나마 그 자리를 찾아갔던 어떤 그런 역사적 그 항로학에서 그런 역사적 그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당연히 주사나 이런 데 그걸 무시하고 막 그렇게 돼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저것 때문에 맞질 않아 가지고 뭐 하여간 많은 그 당시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에서 토를 그쪽으로 빼올린 이제 그런 어, 역사적 그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뭐 중요한 어떤 학문적 그 기준이 되지만 원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원래 항로하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예. 그렇죠. 원래 거기 예. 있진 않았죠. 예. 이게 팔이 또 10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팔이 1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토가 4로 되는 과정이 또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고백인데 사실 요 팔괘하고 낙서하고 저기 기문에서 나오는 이제 갑기토, 정의만목, 병신합수 이거 이어보려고 하다가 머리 한번 진짜 깨진 기억이 나는데요. 좀 어려워요. 사실 진짜 좀 많이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왜 그거는 그 박 선생님이 능력이 부족했을지가 아니고 그것이 그 시비간지하고 엄양론하고 주역하고 막 같이 짬뽕이 돼서 그거는 하나는 못 맞춰 나가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게
미스매칭이 되고 모순적인 것까지 제가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매칭을 하나를 일괄 하나의 어떤 로지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였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방위도 이것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설계자도 정확히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위하고 설계서에서 말하는 방위하고는 정확하게 네, 또 달라요. 그것이 그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다만 주자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정설이라고 의문을 제기 안 해서 그랬는데 다시 설계서 이 말하는 방위가 그 방위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맞다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어. 지금 네. 박 교수님 그렇게 머리가 치가 나고 했으면서도 답을 못 구했던 거는 그 자체가 로지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거는 박 사실, 교수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볼 때는. 생수 성수 하면은 이게 갑기 합부로 해서 토가 되는 이게 딱 원래 논리상으로 맞을 것 같았거든요. 딱 그게 8에서 안 10으로 딱 맞습니다. 넘어가면서 안 맞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맞습니다. 갖다 억지 춘향입니다. 전부 그 시비간지하고 지지하고 갖다 붙인 것도 그 사람의 논리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의 논리도 우리 인정을 하되 과연 그걸 내가 어떻게 봐도 내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봤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이상한 데 빠지 수업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은 네, 조금 진행하시죠. 예, 예. 더, 시간이, 아이고, 그게 그 형만주에 있는 건데, 그거를 잠깐 예, 읽고 예.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 부분은 뭐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그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선천도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선천도에 진께가 있지만 건께가 모든 것을 주관하므로 장남인 진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석에 있게 된다. 그러나 후천도에서는 아버지가 노쇠하여 은퇴하니 장남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진께가 진격하는 자리로 중요한 자리인 동쪽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진께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일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는 선천도에서 건께를 중시하여 일건이라고 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선천도에서는 어머니 곤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아버지가 맡았다. 그러나 다음 시대 후천도의 세계가 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나고 자녀의 시대가 된다. 특히 장남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져 동쪽에 위치하게 된다. 예. 뭐 아까 얘기한 거지만, 그 복희도와 문왕도 큰 차이점이 하나는 건계를 중심으로 하느냐, 진계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컨셉으로 일진, 일건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요거 동쪽이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요거 혹시 인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방. 예,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동쪽이라고 했지만, 인방이라고, 묘방, 묘, 네, 자축인 묘방이라고 하고 인방, 그게 겹쳐, 걔가. 네. 그러니까 인방이다, 묘방이다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 네, 왜냐면은 12지로 나누면 이게 더 세분화되잖아요. 괴로 하면 예. 지금.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괴가 사실은 12지 몇 개가 겹친다고, 두 개, 세 개씩. 네, 그러니까 인방을 중시한다, 묘방을 중시한다 다 맞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요것도 아까 그, 그, 읽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아버지가 음, 아버지가 쓰임이 다하여 퇴임하면 제사를 장자가 주관하는 것이 순리이다.
자연스럽게 장자인 진계가 본격적으로 이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동쪽에서 태양이 솟구치는 형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때부터 동쪽에서 실제적으로는 용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문장은 석계전 정 559쪽에 주기자 망여장자 고로 수지이진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기는 제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선 장자이고 국가 차원은 세자인데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주도할 신세대 지도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일지는 문왕도에서 진계가 처음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선천도에서 건계를 중시하여 일건이라고 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일진과 일건을 강조했잖아요. 그 부분의 컨셉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다른 거는 안 썼는데 꼭 일진 일건이라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일자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 그 뜻일 수도 있는데 노는 이렇게 공장할 때 일 그러면 오로지 오로지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오로지 전자 있잖아요. 오로지 예, 전이라는. 온전할 전, 뭐 그런 온전할 전잖아요. 오로지 그렇게 이게 큰 주관한다 뭐 이런 오로지 이런 뜻으로 큰 뭐 아니면 주제적인 뭐 이런 의미로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기도 하죠. 맞아요. 예, 이건 한자 번역 잘해도 잘못하면 하나에 이렇게 잘못한 번역해가지고 하나는 아니고 여기 예, 내가 뭐라고 해놨나? 번역은. 아마 내 말하는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로지 전체로 해가지고 전일한 뭐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전일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전일 그게 한글자로 쓰거든요. 전일한. 맞아요. 맞는데 예, 예. 문제는 아마 이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번역을 어떻게 해놨나 모르겠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일건으로만 해놨네. 여기는 번역. 이거는 보다 오로 전일한 이렇게 아마 번역을 고치시는 그럼 나을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진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의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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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지나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되게 무식한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되게 무식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잘 안 들려요. 네. 선생님 되게 무식한 질문 하나 하려고요. 예,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동궁이에요? 어? 그래서 세자전이 동궁이에요? 어, 이 이유 때문에? 그럼 동궁전 맞아. 네. 그리고 그 상황이 은퇴하면 서쪽에 있는 궁으로 가죠. 또 서궁으로 가죠 보통은. 예. 네. 그리고 세자는 동궁이라고 그러고 동궁일기에.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는 네. 얘기. 아이, 무식한 거 아니야. 그냥 질문 많이 해.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어. 그리고 또 그 평만주에 하나를 더 읽고 넘어야 되는데 다른 것만 다 읽으면 될 것 같고 음. 그 토에 대한 컨셉 왜 잡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좀 길더라도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토에 속하는 녀석. 토에 한번 속한 읽어봐 주시죠. 예. 네. 토에 속하는 공깨와 간깨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토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나 기운이 크게 변하는 동북쪽과 서남쪽을 토로 본 것이다. 50이 중궁에 속하므로 5토, 10토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수는 5를 의미하는데 10은 5 곱하기 2이므로 넓은 개념을 보아 10도 중수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천도의 괴는 하도의 수와 서로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사계절이 변할 때 모두 중요하지만 봄에서 여름으로의 변화는 단지 양의 기운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는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생기는 것으로 변형에 가까운 것이다. 가을에서 겨울은 단지 음의 기운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이 생기는 변혁이다. 따라서 사계절 모두에 토가 작용하지만 중요한 환절기인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로의 경계선에 간토, 곤토를 둔 것이다. 따라서 간계를 토지생이라고 하였고 곤계를 토지성이라고 표현하였다. 의가에서도 기온이 크게 바뀌기 시작하는 계절인 봄과 가을을 중시하였기에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질환을 중시하였다. 음. 이제 아까도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지만 봄에서 여름은 뭐 봄이나 여름이나 조금 더 따뜻해진 것 뿐이잖아. 근데 여름에서 가을은 양에서 으로 확 기운이 바뀌는 때고 또 마찬가지로 가을에서 겨울은 뭐 다 추워지는 거 별거 아닌데 겨울에서 봄은 또 음양의 기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곤토와 간토를 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컨셉이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토를 여기도 둘 수도 있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그림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간토를 둔 거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곤토를 넣은 거야. 근데 어떤 뭐 봄에서 여름에서 여기도 넣어야 될 거야. 사실 토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배속은 여기다 한 거, 요거는 배속을 안 시킨 거라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토의 기운은 있지, 사실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를 중시하기 때문에 간토와 곤토를 넣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옥제 혹시도 그런 의미로 돼 있나요? 원문에요? 옥제 혹시도? 옥제옥시뿐만이 아니라 다 예. 간토와 곤토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 그런 의미가 강해. 그 옥제 혹시도 그런 그런 의미로 보는 류의 거야.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응?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다시 말해볼래? 그 옥제 혹시도 음, 그런 의미로 그 해석을, 줄을 달아놨나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 원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건가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나요? 옥재호 씨가 주장한 거는. 또 찾아봐야지. 아니, 그것만 읽으신 거 그 원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팩만 주니까. 그 위에 있는 원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나요? 나 처음 못 보니 답답해 죽겠네. 그래. 답답해 죽겠네. 예, 그거 올라가면 되잖아. 그게 원문에 대한 해석이니까. 아, 요 주니까. 원문에는 그 말은 없지. 여기는 내가 덧붙인 거지, 이 말은. 근데 요 아, 원문에는 굳이 말하면 여기에서 해석, 유추는 가능하지, 요 원문에서는. 잠깐 그 키워봐 주시려면 뭐라고 돼 있죠? 어. 간토와 곤토를 설명할 말이기 때문에 요 원문에서는 그 유추해 주는 있지. 그대로. 음, 그 책, 간토는 간께는 토가 생하는 거이다. 천오지 토 동북쪽에 그러면 있고, 오토와 곤토는? 십토로 구분한 거야, 이 아, 사람은. 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은, 안 그래,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음, 제가 원문이 어떠한가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팩만주를 다신 게, 그 옥제옥시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원장님은 이제 한의학에서 했던 한의학적 관점을 자기도 모르게 그 주역을 해석하실 때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부분이 뭐 지금 한의학에서는 뭐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이 아직 있지 않은데 잘못하면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한의학적 어떤 소양이나 그런 로직이 이 주역 해석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주역의 원래적인 의미보다는 한의적인 측면에서로 혹시 그 경험이 이쪽에 반출돼 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 한의학에서 뭐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원전을 볼 때는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논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가부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네.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네.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 원문 따로, 주석 따로, 그리고 주석도 각 시대별로 따로, 이게 음양론이 얼마만큼 발전했을 때 나온 주석일까 다 따로 찢어서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음, 음, 음. 근데 그렇게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섞여서 주석이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해석이 아니요. 요구되는 그게 건데. 제가 말씀드린 예, 그게 아니고, 그걸 가능하시면 이제 구분하시라는 거죠. 주역에 이제 원래적인 게 있고, 또 이후에 발전하는 것이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잘못하면 그 한화학적 어떤 관점이 주역 해석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구분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제가 구분을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많은 정차를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는 건 지금 박 선생님 말씀대로 그건 뭐 구분할 수가 없는 건데 한번 그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예? 참고로 하십시오. 생각하는 의미에서 5분 쳤다 합시다. 그러시죠. 약간 열 좀 식히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화장실 5분 좀 쳤다 다녀오겠습니다. 합시다. 예.